자, 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뭐 움직이게 되면은 뭐 정리를 그나마 좀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강조드리지만 비덴트든 다날이든 또 스코넥 질문 주셨는데 스코넥이든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분봉에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줘야만 추세의 강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스코넥은 순간적으로 한번 빡 치고 올라갔다가 확 밀려 내려왔네요. 순간적인 흐름이었는데 좀 더 보고 단날의 경우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단날도 무지하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시장 조정이 나오면 뭐 항상 아시겠지만은 시장 조정이 나오면요, 좋게 표현하면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던 종목, 나쁘게 표현하면은 에, 거품이 껴있던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간에 이제 그 단날에 대해서 쭉 박승리 TV에서도 간단하게나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뭐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된다.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실렸다. 근데 이제 오후장 늦게 실린 거래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실릴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두 가지 해석 다 맞아요. 하나는 장이 어려우니까 개별주 기준에서의 변동성 확장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어찌됐든 이 전체 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전환이 될 때에 성장주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다시금 가격 반발력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결론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다가 빠져나간 종목은 어지간해서 재차 그 프리미엄을 다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세력들이 한번 흔들어 놓고 수익 내고 나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거래가 이제 월등히 좀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이제 그 방송 원고 보시면은 그 방송 원고에 이제 넣어드렸거든요, 단화를.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동반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날에 어제 기준에서 이제 그 일주월봉 뭐 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 일주월봉 보면서의 흐름을 또 잡아내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그리고 현재가까지 다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창을 올려드린 이유는 일단 대주주의 지분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었죠. 그 NHN 벅스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아무래도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변동성이 같이 연동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날도 같이 묶어서 보든 뭐 별도로 보든 어찌됐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보도 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도 자료는 나오는데 어떤 게 없어요? 실적 부분이 지금 현재 가시적인 실적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부각되는데 실질 현재 이루어 놓은 것은 제한적이다.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알투 쪽에는 현재가까지 가져갔는지, 주알투는 현재가까지 가져갔네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 현재가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기준에 6.19% 꼬리는 제한적으로 달렸고, 시가총액은 좀 더 있고, 그다음 거래대금이 1,360억.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의 거래대금 여기도 늦게 거래가 터진 거죠. 뭐 910억.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도 NHN 그 벅스 같은 경우에도 1,170억 시가총액 대비해서. 근데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에는 연속성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뭐 1,000억, 2,000억이 시가총액 7,000억 대비해서 1,000억, 2,000억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뭐 시가총액 1,600억 하던 종목에서의 1,200억이 터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연속성을 그러니까 다날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28%인데 70% 유통 물량을 치고, 그러면 이제 70%면 5천억, 예를 든다면
그럼 5천억이 매번 터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5천억이 매번 터지면은 매번 그 물량이 전체가 도는 게 아닌데 그럼 누군가 계속 뺑뺑이 돌린다는 거잖아요. 뺑뺑이를 돌리다 보면 통정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뺑뺑이를 돌려서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좀 제재를 하는 기준이 잡힙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단알의 일주 월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일단 장악형, 그러니까 밑에 저 꼬리 살짝 달린 부분이 양봉의 흐름에서 아래 꼬리는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 되고 오늘 갭상승이니까 거래가 당연히 터지고, 근데 시장 전체가 강해서인지 추가적으로 고점을 넘기기보다는 잠시 추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둔화되고 있죠. 전일 대비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은 사실 추세 강화를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거래가 월등히 터지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 여기에 거래량이 월등해져야 되죠. 그럼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뭐 월봉 기준에서는 이번 달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다음 달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고 그때 거래가 수반되면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죠. 신뢰가 없으면 이 강세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하고 매수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해서 편입을 하면 또 차익 실현한다는 거는 더 이상 못 올리겠는데 했을 때 내 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형주는 거래량이 수반되는 게 위에 매물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의 거래량은 외국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기준에 소형주들 또 테마주들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빈도 거래에서 매수매도 그 매수매도가 고빈도 거래라는 직역 금융당국에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 고빈도 거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그건 주가 조작으로 단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외국계에서 매수매도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너희 불법이야 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경우까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내용이 있죠. 메릴 린치 창고를 통해서 고빈도 거래 들어온 쪽, 거기를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다 걸 수는 없잖아요. 외국계를 만만한 데를 걸은 거지. 메릴 린치 창고를 통해서 들어온 만만한 중형 운영사를 걸은 거죠. 결론은 그리고 나서 지금도 소송 중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안 하느냐? 다른 데 안 해요? 하죠. 우리가 보면 비덴트든 또 우리가 보면 뭐 현대바이오든 순간적으로 일동제약이든 순간적으로 뭐 몇십만 주 매수 들어왔다가 따라붙으면 몇십만 주 거기다 때려버리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분하게 잘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요겁니다. 요거의 기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11,100원 그리고 저점이 1,450원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이라는 게 이제 거래량, 분봉 거래량을 얘기해요. 장중 기준의 분봉 거래량.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알에 지금 뭐 저점이 1%고 고점이 7%, 6% 변동뿐이 안 돼요. 평상시 단알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의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상은 의미 없는 변동성이죠. 단알 정도를 들어갈 때 목표는 사실 그 변동성이 10%, 20% 뭐 상한가까지도 놓고 보는 거니까. 자, 오늘 기준에는 이제 뭐 1,450원까지 미끄러졌다가 1,650원이 되면은 그 지점에서 뭐 시초가 넘겼으니까 들여다본다의 기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될 수 있죠? 전 거래일의 기준에 장악형이 떴으니 시초가 대비 미끄러졌다가 시초가를 돌릴 때 그때 이제 9,730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9,750원이라고 잡고, 왜냐면 이제 오늘 차익 실현하셨다 이런 이제 문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박현일 선생님이셨나요 아까? 박현일 선생님 또 지우셨네. 예. 아 여기 있네. 예. 다날 수익 매도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 수익 매도를 하셨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다날이 문자가 나간 적이 없어요. 혹시 이제 뭐 방송 보시고 오해되실까봐 문자가 나간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육 기준에서 이제 뭐 전략 기준을 올려드린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 기준에서 문자는 안 났어요. 문자 나간 건 이제 비덴트였고, 비덴트 급등 나올 때 예, 따라 붙었고, 수익 내신 분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차익 실현 문자가 안 나가서 오히려 손실 보고 손절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주력주 위주의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의 비중을 먼저 보시는 게 옳다. 예. 그래서 다날에 이제 박현일 선생님 또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다날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주셨는데, 굉장히 늦어 있어요. 원래 개장 초부터 다날부터 이제 그 전략을 잡는다고 해놓고 비덴트를 2번 녹화를 했고, 그리고 다날 쪽에서는 이렇게 좀 멈춰져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됐었고,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요 기준에서 다날이 만약에 고점을 넘기면은 월등한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일단 갭상승 이후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를 넘길 때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뭐 1,900원, 1,800원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이 되셔야 돼요. 되셨어야 되고 지금도 요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비덴트는 문자 나갔어요.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문자 나갔고 17,500원, 17,200원. 그리고 다날은 이제 문자가 나간 종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문자까지는 안 보내드려도 텍스트 전략 부분은 잡아서 내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과 고점의 3분의 1이 1,900원 기준이 되고요. 요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8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하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요 구간에서 그러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냐?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때 사는 기준은 뭐냐? 파는 기준은 이탈이 되면 팔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드리는 거고, 사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사는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서 이제 어제 터진 거래량, 그러니까 1,380만 주, 그게 이제 오후장 늦게 터진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2,200만 주가 있기 때문에 2,200만 주를 기준 잡으면 최소 1,5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1,500만 주가 터져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이상 나오고, 그렇게 돼야만 1,50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2,000억이면 오늘 기준에서는 글쎄요. 오늘 기준에 2,000억이면은 뭐 20위 안에 20위 전후 정도 되려나요? 평상시 기준에 2,000억이면 사실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2,000억이면 뭐 한 10위 안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어찌됐건 최소 범위는 그러면 1,500만 주는 형성이 돼야, 1,500억 이상이 형성이 돼야 전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 된다. 개장 초에 급격하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갭상승 나오고, 매직 시그널은 뭐 급격하게 들어 올려지는 흐름이 되니까 추세의 범위로 형성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들어 올렸다가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렸다가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가격에서 편입의 기준이 됐든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 나오지 않았으니,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 나오지는 않았으니 나는 현재 기준의 차익 실현보다 손절도 염두에 두고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다. 비중을. 뭐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난 차익 실현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범위에서 전량 일단 차익 실현하는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서 편입을 하더라도 그 흐름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의 편입이라는 거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려서 되돌리지 않는 한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돼요. 그럼 1,900원, 1,800원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띠는 모습,
그 모습이 연출될 때 그때 기준에서 재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결론은 20만 주가 터지고 들어올려지지 않는 한 2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의 흐름으로 요 고점까지 넘기지 않는 한 따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미련두지 않고 일단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올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제 들어간 그 HMM도 사실 쉬운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손실폭 시장 반등 나왔어도 그것도 대처를 같이 끌어올리지 못하고 주봉장에 그나마 좀 견디더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러면 다나라고 HMM의 차이, 굳이 뭐 어떤 큰 차이를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차이, 또 다나라고 SK 하이닉스의 차이, LG화학이 뭐 미끄러져 있고 힘겹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LG화학을 가져가는 이유, 그러면 LG화학과 SK 하이닉스 이런 쪽은 펀더멘탈까지 확인을 하고 수급까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HMM도 일단은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PBR은 높지만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공매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1,800만 주. 그러니까 거의 뭐 4%에 가까운 그런 매집.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고 대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쪽도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이제 뭐 정리 기준을 잡아야죠. 근데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금 현재 저평가를 논하기는 어렵고 성장성의 기준이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면의 변동성의 기준인데 변동성이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이잖아요. 오늘 기준의 거래가 더 이상 실리지 않죠. 실린다는 거는 위의 물량을 잡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 고점 대비 뭐 3%까지 밀려있으니 정리. 아니야 나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그럼 1,750원의 매도가 쌓이면 그때라도 일단은 정리하시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는다. 미련을 갖지 말자. 그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감매에 급격하게 2시부터 거래를 실어놨던 그 거래의 최상단 부분은 못 미치잖아요. 5분봉 기준에 그러면 최소범위 100만 주씩을 더 쭉쭉쭉 끌어당겨주고 들어올려야 마감 때까지 지금 거래량 500만 주 갖고 안 되죠. 마감 때까지 어제 거래량을 넘기려면 100만 주 이상씩 땅땅땅 터트려줘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나는 여기서 이 추세에서 들어갔어. 근데 나는 손절 범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들여다 볼 거야.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 수익은 일부 났는데 1, 2%, 2, 3% 나 수익 내려고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매수 우위가 형성이 되고 급격하게 치고 돌린다면은 위로 따라붙어야 되는데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은 뭐 유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측면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한다? 거래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늦지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의 등락 범위로도 잡아드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대략 뭐 절반이 여기고 뭐 3분의 1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저게 사실상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가격에서 형성이 되더라도 말 그대로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가격적인 메리트 뭐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1,500원이면 막 사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아쉽더라도 정리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래 터지면 다시 본다. 비덴트 다날 다 마찬가지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월봉, 일봉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 5분봉까지. 그리고 이제 텍스 전략 매직 계산기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텍스 전략 부분까지 한번 같이 놓고 보시고 우리 주력주도 볼 겁니다. 그리고 뭐 순환성에 의해서 뭐 갤러리아 모니터리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갭 상승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 지금까지 두들겨 맞아서 손실난 부분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수익을 내겠다.
라고 하시는 전략의 기준이라면 그럼 지금 기준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느냐가 돼야 되는데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고 접근할 수 없는 범위가 돼 버린다면 자, DB하이텍은 그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왔나요? 다시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다시 손바뀜이 좀 나오네요. 오늘 어제 오늘 뭐 상당폭의 수급이 잘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텍스 전략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단알의 기준이 되겠죠. 교육 1%의 기준으로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당일에 매매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청개구리 선생님 강연에도 오셨는데 결국은 나는 단타를 치고 싶어요 하고 이제 결국은 이탈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강연회 때 청개구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작전 세력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수익을 좀 많이 받는데 그럼 주가 조작하는 사람한테 수익을 많이 냈으면 계속 그 사람하고 하셨겠지. 근데 뭔가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단기 성향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가입하신 지 며칠 만에 결정이 나요. 방한 성향이 한번 이제 가입하시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좀 꾸준하신 경향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셔서 또 수익 잘 내시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장에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다. 그게 되냐 이거지. 응?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뭐 우리나라 땅 다 사게 힘들단 말이에요. 10시 13분 정석대로 가야 됩니다. 정석대로 가지 않으면 지금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렇게 뭐 상승률이 높아져 있는 종목군들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편입할 수 있는 가격의 한계. 근데 그에 반해서 주력주의 기준은 시장이 이제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는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상당해집니다. 뭐 하루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오늘 6%대로 새벽에 끝났죠. 그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3.15인데 뭐 힘 좀 내서 7% 8%씩 더 올려놓고 끝날 수도 있어요. 왜? 원체 지금 저평가기 때문에. LG화학 마찬가지예요. LG화학 어제도 5% 등락 범위가 있었잖아요. 5%.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지금 LG화학이 4.66도 중간에 이제 5% 넘겼는데 어제는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근데 지금은 뭐 충분히. 그래서 다른 쪽 뭐 오늘 보니까 좀 위메이드도 상당한 탄력을 받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낙폭이 있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덜 밀렸죠 위메이드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릴 때 좀 덜 올라오더라도 그런 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다날이 개장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끄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죠. 5, 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이네 딱. 21이고 오히려 이제 스코넥 질문 주셨는데 스코넥이 그 위에 거래대금이 있고 그리고 21위도 적지는 않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얼마? 250개 종목 어제 기준으로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DB하이텍이 또 오래간만에 20위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만큼 DB하이텍의 변동성도 오늘 좀 확장돼 있는데 우리는 어제부터 잘 편입이 돼 있고 단날의 고점은 11,100원 기준이고 7.77%입니다. 아직은 오전장이니까 뭐 끝났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고점은 1.5% 조정이 1,900원 그리고 3% 조정이 1,800원. 여기서는
뭐 어제 편입하셨던 오늘 편입하셨던 박현희 선생님처럼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 그래서 거래가 실리겠죠. 고점을 넘기면 아무래도. 만약에 안 실리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기준이 잡힙니다. 오늘 시가하고는 좀 변동성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1만 800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최소로 보면 1,500만 주는 터져야 되죠. 최소. 원래 이제 더 올려놔야 되는데 이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스코넥은 별도로 또 녹화를 하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